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에 좀 약세 아쉬웠는데 오늘도 좀 약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좀 코르가 3%의 약세 보이고요. 야간 선물이 한 플러스 소폭 상승이고 EWI, ETF도 마이너스 1.37%의 약세로 좀 국내 증시 예상해 보는데 미국 증시가 막판에 좀 밀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승혁 키움증권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미국 전망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초읽기에 돌입한 트럼프라는 이 제목으로 샅샅하게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 미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자, 재정 적자 우려가 일단은 본질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 키움증권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우선 재정 적자의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가 이제 크게 누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세부 이제 법안 내용을 보면 이제 거의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의원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지만 그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대기업보다는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그거를 대외적으로 조금 더 많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가 추진했었던 긍정적인 세율의 변화를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고, 이제 그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소득세는 15% 정도가 감소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감세한 자체가 그 재정 적자 누적으로는 조금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우선 상원 통과가 언제 될 건지를 먼저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순서다. 이렇게 언제로 보면 되나요? 우선은 6월에서 7월 사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월 16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이걸 행정명령을 진행하겠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올해 초부터 이게 입법된 것처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감세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땐 네. 항상 증시는 반등했거든요. 오, 그래요? 네, 대부분의 케이스가 전부 다 반등했습니다.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같이 낮아졌거나 아니면 감세안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때 당시 주도주라고 불려왔던 그런 기업들과 주도주 섹터들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게 팩트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섹터가 좀 더 주도냐라고 봤을 땐 IT, 테크 이런 쪽이 좀 더 주도이긴 한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부 유통이 좀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의 빅파마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들 이런 쪽이 조금 더 시가총액이 큰 아이들이 좀 혜택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과거 히스토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요번에 이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좀 더 타겟팅해서 소득세율에 대한 어떤 그 소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중소형 입장에서 중소형 기업들 입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입장에서의 혜택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재정 적자, 부채 증가 우려감이 크다라고 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좀 악영향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정을 주는 좀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세금이 줄고 국방비 지출이 늘면서 GDP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또 보고서도 있던데, 그러니까 과거 사례에서는 반등이 더 두드러졌네요. 근데 그게 업종 종목이 뭐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헬스케어 쪽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선 그런 쪽이 이제 과거 2018년 정도에는 좀 더 주도 섹터로 이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채에 대한 그 매력과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지금 미국 증시의 하반기 전망은 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먼저 결론을 주실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보시고 하반기에는 그럼 이제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될 상황만 남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우선 타임라인을 저희가 좀 그려보면요. 저희 7월, 8월까지 또는 6월, 7월 그 즈음까지는 사실 증시가 그렇게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름까지는? 예, 맞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겹쳐요. 첫 번째로는 관세에 대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누적되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한 엑스데이트로 인해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고요. 90일에 대한 유예가 끝나고 관세에 대한 부가 이슈가 다시 한번 재차 돌입할 수가 있는 시기고요. 여러 가지 약재들이 그때 당시에 증시를 상단을 좀 누르면서 금리 레벨에 대한 어떤 하락을 쉽게 만들지 않는 그런 어떤 재료들의 연장으로 인해 증시는 그때까지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EPS 가이던스가 최근에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적 추정을 하고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그때까지 밸류를 조금 더 높게 줄 수는 없겠다. 다만 그런 어떤 악재들이 점차 해소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AI 모멘텀이 되살아나고요.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EPS 가이던스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확인이 되니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점차 해소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점차 갈수록 연준이 풋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같이 진행이 될 경우 증시는 그런 어떤 조정 흐름을 조금 다시 한번 탈피하고 반등할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재차 우상향하는 증시를 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7월, 8월까지는 아주 뭐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가 90일 그 관세 유예 이후에 그런 여파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이 등으로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이지만 그 이후로는 밴드를 실제로 정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S&P 하반기 예상 흐름과 상하단 밴드를 실제로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실까요? 우선 뭐 상하단 밴드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상하단 밴드는 6,600포인트 상단이 6,600 정도로 6,600포인트. 예. 맞습니다. 6,600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단은 5,600 정도입니다. 다만 6,600포인트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현재 PER S&P 500의 PER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땐 약 21배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고점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전고 레벨이 6,14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전고 레벨이 22.7배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AI 모멘텀이 되살아난다라고 했을 땐 작년에 받았던 23배 레벨까지는 좀 근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레벨의 상단이 6,600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AI 모멘텀의 그 되살아남으로써 점차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 7,000포인트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7,000포인트는 PER 밴드 기준으로는 24배고 그거는 코로나 당시 기록했었던 밸류거든요. 그 정도 밸류를 받으려면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주거나 유동성을 좀 더 큰 폭으로 완화해줘야 그런 시나리오와 그런 내러티브가 가능할 건데 현재 기준으로 24배의 밸류까지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어서 7,000까지는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다우와 러셀 2000의 회복 강도는요? 우선 뭐 S&P보다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덜 반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그 주가 지수의 그 수익률 순위를 좀 살펴보면서 지금 2분기 이후에 좀 업종별 상황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1분기에 실적 공개 기업들이 예상치 이상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불안감을 일부 좀 완화시켰다, 좀 해소시키고 있다라고 바라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해소시켰다가 이제 과거 히스토리였죠. 왜냐하면 해소가 조금 되면서 최근에 증시가 뭐 6거래일, 8거래일 상승을 했었던 케이스가 저희가 한 2주 전 정도에 관찰을 했으니까.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중요했겠죠. 최근까지의 주가지수 수익률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가장 좋았던 수익률이 나스닥 100이라던가 S&P 500 이런 정도가 YTD 기준으로 좀 좋았습니다.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현재까지는 주도주 중심의 상승세가 아직까지 좀 이어졌다라는 거고 러셀 2000이라던가 S&P 600 소형주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실적 기록하고 나서 조금 더 증시가 반등했는데 그 반등하는 흐름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편승하지 못했고 나스닥 100이라던가 S&P 500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좀 편승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실질적으로 EPS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거나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보더라도 좀 이제 현금 여력이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높다. 그리고 관련된 정책과 그 관련된 전략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
반대로는 좀 그러지 못한다. 그런 게 저렇게 수익률로 좀 드러났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재정 적자 우려는 조금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로만 봤을 때요. 이제 종목별로 구체적인 전략들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관심 종목 리스트와 전략 세워주시죠. 우선 하반기 정도 만약에 6월, 7월 정도 다시 한번 관세 우려가 좀 크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업종, 어떤 섹터가 좀 더 유의미할 수 있느냐 소프트웨어 쪽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실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과거 2018년 12월 25일부터 4개월 정도 증시가 반등하고 그 이후에 관세 여파로 인해서 한 달 정도 크게 좀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 엔비디아는 한 달 정도 33%가 빠졌을 때 소프트웨어는 마이너스 2.3% 하락률에서 좀 그쳤거든요. 이처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 성장성에 대해서 나는 꾸준하게 베타가 높은 그런 종목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완연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의 투자도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여파로 좀 6, 7월에 흔들리면 우리가 담아야 될 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방산 쪽과 뭐죠? 방산 그 군수 산업 이런 쪽도 이제 점진적으로 같이 좀 잘 갈 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저희 좀 표 있는데요. 2025년 하반기 관심 종목 리스트입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방어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 정책 수혜 종목들, 금융 규제 완화 종목, 그리고 전력 수요, 이 AI와 관련한 유틸리티 업종들, 저희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 종목들을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채금리의 우려감 속에서도 미국 증시 잘 버티는 가운데 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말까지도 뉴욕 증시 잘 살펴보시고요. 국내 증시의 성공 투자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